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민윤기 시인입니다. 유자효 시인이 올해 공초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어서 지난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유자효 시인의 공초문학상 시상식에는 원로 시인 김남조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조 선생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국 시단의 최고 어른이시지요. 1927년생이시니까 올해 93세가 되십니다. 요 몇 년 동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는데, 이날 아끼는 제자 유자효 시인이 공초문학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요. 주최 측이 휠체어에 앉아서 편안하게 축사를 하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선생님은 기어코 단상으로 오르셔서 약 20여 분 동안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축사 내용이 그냥 유자효 시인의 공초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단순하고 의례적인 축사였다면 유튜브 방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남조 선생님은 생전의 공초 오상순 선생님과의 일화들을 소개해가면서 3-4가지 아주 시인들이 들어서는 소중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김남조 선생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장의 수상식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생님 옆에 서서 직접 핸드폰을 들고 내내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음성도 작게 들리고 화면도 정면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김남조 선생님이 우리 시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한번 경청해 보시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자효 선생이 오늘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물을 먹는 화초가 아니고 물을 주는 원예사같이 현재 한국 문단의 큰 기관 정지영 문학상, 또 그 다음에 시와 시학상, 또 공초 문학상, 또 뭐 있습니까? 이런데 심부름꾼으로 항상 웃으며 다니는데, 그래서 상을 별로 못 탔습니다. 상을 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물게 상을 탔는데 오늘도 상을 줄 때와 같이 행복한 얼굴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역시 좋은 웃음 가득 차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공초 오상순 선생님께 대한 저희 심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축사를 끝내면은 이금배 선생님 추모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상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유자효 선생의
축하는 이 땅과 선을 긋고자 합니다. 아까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정말 이분이 누굽니까? 언론을 할 때는 언론 최고의 기수였고 현재는 또 한국문학의 큰 기관들을 맡아서 부대장으로서 또는 장군으로서 또는 머슴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만능의 기능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오상순 선생님은 제가 여러 번 배웠지만은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나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신문지를 찢어서 어쩐지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처음은 아름답게 서툰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문인이 더구나 시인이 현재 문인협회 주소록에 4,00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인이 있었고 100년의 현대시 역사를 가지지만은 오상순 선생님 같은 그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째서 이렇게 독자적인 처음이고 마지막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를 얘기하고 삶을 보여주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분은 설마 조금은 서툴었을 거다 하는 뜻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서투름에 대한 손을 꼽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낯선 분입니다. 오상순 선생님에 관해 한 얘기로는 찻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몇 사람의 문인들이 왔다 가는 중에 끝에 남은 멤버들 중에서 선생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어디서 유숙하십니까? 해서 별 응답이 없으면 오늘은 저희 집에 가십시다. 이게 좀 과장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했는 분입니다. 대단히 서툴죠. 좀 전에도 서투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사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매우 신선한 감동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듣기로는 아침에 담배에 불을 피면은 그 담배를 이어서 저녁에 마지막 담배에 불을 핀다. 이런 거는 물론 과장이겠죠. 그러나 저는 오상순 선생님의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필 때마다 한 모금 빨면서 그 불을 볼 때, 연기를 볼 때 계속 그분에게는 신선한 것이었으리라고 한 번도 처음 보는 연기가 아니고 처음 보는 불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수십 년을 그 신비로운 감동으로 사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둘째는 아름다운 어떤 그 낯선 것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한한 그분의 감동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고 저금 통장도 없었고 아마 주택에 관한 문서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넉넉하고 충만하고 편안하고 끝없는 수평선 위에 끝없는 하늘 이런 것을 품에 안은 듯이 정말 그분은 가난한 무소유
가난한 아름다운 가난한 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함께 있는 분, 아마 옛날에 저는 기억은 잘 없지만은 문인들의 좌석에 별로 안 나오신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집어 하셨다고 할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 낯가림을 한다고 할까, 그분을 잘 볼 수 없었는 그분인데, 그러나 늘 함께 그 좌석 안에 있었던 분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오상순 선생님께서 와서 앉으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른답지 않게 젊은 사람들에게 절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시인들이 너무 빨리 잊혀지는 데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지금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시대에 글을 쓰려고 붓을 쥐고 밤을 치새우면서 내면에서 울려오는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영혼인지 만물의 영혼인지 모르면서 울려오는 이런 소리를 듣고 품에 안고 잠을 자고, 오늘 유자여 선생 시조집도 제가 와서 기다리는 동안 4분지 2 정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은 정갈하고 겸손한 노래인지, 다닐 때는 씩씩하고 이래도 얼마나 소년같이 사춘기같이 순정적인지 기적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위대하신, 외롭게 아무도 없이 살다 가신 큰 신이신 오상순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제정하신 서울신문사에 존경을 드리고, 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 오늘까지 이뤄온 이건배 시인에게도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잘 걷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그래서 휠체어 탔다가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금 걸어 다니고 이런 데 나오면 장소 공포증 같은 게 있어 갑자기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뵈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서울신문사 사장님 감사합니다.